최근 들어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은 비흡연자 폐암 환자와 고령의 폐암 환자가 늘면서 폐암 예방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암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폐암은 별다른 초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상 증세를 느꼈을 때는 이미 병증이 상당히 진행됐을 확률이 높으며 실제 검사를 받은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 폐암 4기를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침을 뱉으면 핏물이 나이 빨갛게 다리가 좀 많이 떴는 것 같더라고. 좀 피곤한 걸 좀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기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폐암은 암으로 인한 국내 사망 원인 중 남녀 모두 1위인 무서운 질환으로 그동안 폐암은 완치가 어려운 암으로 인식됐으며 특히 말기인 4기 환자들은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 조용히 여생을 준비하는 질환으로 여겨졌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등 혁신 신약 등장으로 말기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어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폐암에 대한 모든 것을 윤유상, 이현경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에 이제 지저분한 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그런 기관인데요. 기관지나 폐실질에 이제 원하지 않는 암덩어리가 생긴 것을 저희가 폐암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나누면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폐암의 원인은 일반 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거는 흡연일 거고요. 근데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비흡연자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흡연자 폐암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디 실내외 공기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전자 문제라든지 직업적으로 이런 발암물질에 노출됐다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도 폐암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흡연 안 한다고 암 중에서 폐암은 나를 비켜간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폐암의 병기는 다른 고형암과 같이 1기에서 4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는 종양의 크기하고 주변 조직의 침윤, 다음에 주변의 림프절로의 전이 여부, 다음에 원격 전이 여부를 종합해서 판단해서 1기에서 4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폐암의 치료는 술적 절제,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약물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대표적으로 항암 치료라고 다 알고 계시고요. 술적 절제의 경우에는 폐암이 폐 내에 국한되어 있고 다른 부위에 전이가 없을 경우에 완전 절제가 가능할 경우 수술적 절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하신 분은 대략 처음에 진단된 환자분이 한 20-30%의 환자분에서 수술적 절제가 가능합니다.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뇌라든지 뼈로 다른 부위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대한 치료라든지 폐 내에 있는 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인 약물 치료는 세포독성 항암 치료가 전통적인 항암 치료가 되겠지만 최근에는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적 치료라든지 또는 면역 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건강해 보이는 이희선 씨. 수술 후 정기 검진을 위해 오늘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희선 씨는 작년 12월 대장 폴립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폐 결절이 관찰돼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하러 갔더니 용종이 많다더라고요, 대장에. 내시경을 몇 번 찍었어요, 그때도. 대장 내시경을. 가족력도 또 없었고, 암에 대한 거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내가 대장 용종이 많다고 해서 큰 병원 가서 일 나왔지요. 며칠 입원을 했지요. 혈압이 전날 사진을 한번 더 찍어봐라, CT를요. 교수님이. 찍었더만 배가 안 좋다, 이러면서. 양치질을 하고 침을 뱉으면 핏물이 나이 빨갛게 목구멍에서 핏물이 되게 맑게 가래가 좀 많이 떴는 것 같더라고. 근데 가래 떴을 때 침을 뱉어도 기관지에 좀 약하니까 안 떴는 것 같다고 뱉어도 속으로는 가슴이 쿵 내려앉지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폐암의 진단에는 여러 가지 검사가 활용됩니다. 폐암이 의심될 때는 흉부의 단순 엑선 촬영과 전산화 단층 촬영, 가래세포 검사, 기관지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암을 진단하게 되고 암이라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판단합니다.
암에 대한 최종적인 진단은 세포적인 진단이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발견하는 거고요. 암세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고 현미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얻어서 현미경 쪽으로 암세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최종적인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암의 진단은 그렇게 하지만 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암에 병기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암이 어디까지 커져 있는지, 또 주변으로 펴져 있는 게 있는지, 다음에 원격정이라 해가지고 뼈라든지 뭐 다른 장기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검사를 하는 게 정확한 병기 설정이 돼야지,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지 환자분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폐암의 진단 시에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폐암을 진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 폐암으로 진단되신 분들은 대부분 우연하게 발견됐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악성을 의심되는 다른 폐암이 의심되는 특별한 증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폐암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대부분의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호흡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침, 가래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으시고 폐렴 증상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암이 기관지를 막아서 폐렴 증상이 실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흉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부로 이렇게 전이가 돼서 뇌 경색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뇌 뼈에 전이가 돼서 통증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고 폐암을 예방하는 데 더 중점을 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사를 CT도 그렇고 배쪽 CT도 그렇고 펫CT도 찍어가지고 봤잖아요. 너무 안정적이고 좋고 재발 증거도 하나도 없고 좋으셔서 지금 이제 편하게만 생활하시면 되죠. 출하기 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덩어리가 한 3cm 정도는 덩어리가 있고 그건 이제 수술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지금 펫CT 찍은 거에서도 이상도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다 좋으셔. 이 환자분은 작년 12월 경우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셨습니다. 외부 병원에서. 거기서 이제 대장 내시경상에서 대장 폴립이라고 해서 비장에 생긴 작은 그런 폴립들이 많이 있는 게 관찰돼 가지고 그걸 제거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권유를 받고 저희 병원으로 이제 옮겨와서 폴립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제거술을 시행하면서 같이 시행한 그 검사장에서 흉부 CT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폐에 결절이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 폐 결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경흉부 세친 검사를 시행해서 폐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다음에 병기 설정을 위해서 다양한 검사를 시행한 후에 다행히 다른 부위로 퍼진 게 없는 거로 진단이 돼서 1기 폐암이고 그 중에서 선암으로 진단된 환자입니다. 1기 폐암이기 때문에 환자분은 완전 절제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절제를 권유를 드렸고요. 우상엽의 한 조각을 절제하는 우상엽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병기 설정을 위해서 주변에 퍼져 있는 중격동에 있는 림프절들을 같이 깨끗하게 떼어내는 청소술을 시행해서 병리적으로 한 번 더 현미경으로 전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사를 같이 시행할 수 있게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조직액이 다 있습니다. 몸에는 조직액이 있어서 피도 이렇게 돌지만 피에서 조직에서 나와 있는 조직액들이 다시 또 혈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루트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간에 면역과 연관된 림프절이라는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그 림프절들이 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고 우리 몸에 다 있는데 그쪽을 통해 가지고 암이 잘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길을 다 떼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종격동은 폐하고 그 양쪽 폐 사이에 있는 조직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있는 림프절들을 이렇게 쭉 다 같이 제거해주는 그런 수술을 림프절 청소술 또는 절제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수술 로봇인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고요. 다빈치 로봇 시스템은 수술하는 의사가 앉아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할 수 있는 로봇용 콘솔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 옆에 로봇 기계를 설치해서 환자 쪽으로 로봇 팔을 집어넣어서 수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로봇 기계가 있고 3차원 카메라를 통해서 확대된 영상으로 3차원으로 수술하는 의사가 그걸 보면서 하고 로봇 팔 끝에는 손목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리거나 회전하거나 하는 기능이 다 돼 있어서 좀 더 면밀한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상의 절제술을 로봇을 이용해서 절제를 했고 다음에 주변에 가 있는 림프절들을 종격동하고 또 폐 내에 있는 림프절들을 깨끗하게 절제를 해서 청소하는 종격동 림프절 청소술을 시행했습니다. 어느 암이든 병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증상과 치료법을 보입니다. 폐암도 마찬가지인데요.
1, 2기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도 높은 편이라서 대부분 수술로 암을 절제하며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합니다. 3기로 들어서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가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3기, 4기의 경우 항암 화학 요법을 통하여 증상을 줄여주면서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병기는 암의 크기라든지 주변 침인 정도, 다음에 림프절 전이라든지 원격전이 여부에 따라서 이제 1기에서 4기까지 나누고 있고요. 1기 경우에는 작은 크기의 폐결절이 폐 내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2기일 경우에는 크기가 약간 더 중간 정도 크기로 크거나 또는 주변에 폐 내에 국한된 림프절 전이가 있을 경우에 2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를 한 조각을 절제하거나 또는 폐 전체를 절제함으로써 완벽하게 절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적 절제를 우선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크기가 7cm 이상으로 크거나 주변에 심장이라든지 또는 대동맥 같은 데를 침범해 있을 경우에는 3기가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기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항암 방사선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같이 시행해서 치료를 높일 수 있는, 수술적으로 완전 절제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4기일 경우에는 흉막에 전이가 있다든지 다른 뼈라든지 뇌로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항암 치료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같이 시행해서 완치를 시행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부분적으로 수술적 절제도 같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폐암은 초기에 증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는 이렇게 초기에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요. 흡연력이 높은 분들은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저설량 흉부 CT를 촬영하셔야 하고요. 저설량 흉부 CT는 지금 국가암보험으로 암 검진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더 이상 완전 어디 다른 병은 없이 암원한 지 완전 100%로 극복했다고는 못 하니까 또 뭐 재활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건강에 조심을 하고 내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요번에도 또 바보다는 핑계로 늦게 건강 진단을 했으면 병원을 안 왔으면 이걸 몰랐을 거 아닙니까? 건강 진단이 참 중요하다. 건강검진 국가에서 하는 게. 각 의료진은 협업을 통해 환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점심을 뒤로하고 의료진들의 회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회의는 수술을 고민하는 정진만 환자에 대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환자복을 입고 진료실을 찾은 정진만 씨는 현재 조직 검사를 위해 입원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진료실을 찾은 이유는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조금은 긴장된 모습이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다가 수술 안 된다 그래가 여기로 왔지. 몸이 좀 찌부둥하게 아픈 거지 그랬지. 좀 담담하지 뭐. 담담해. 우선 수술을 할지 말지, 그죠?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실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수술은 이게 깨끗하게 다 띄어낼 수 있을 때에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3개월 이상 돼가지고 이 덩어리가 너무 크고 심장 근처까지 가위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선 항암 치료를 먼저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해서 크기를 최대한 한번 줄여보게. 수술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수술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 아버님은? 예. 항암 치료 먼저 하는 것보다 수술을 먼저 하고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70~80% 줄어들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도 가능성도 나는 싫고 그냥 수술부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그걸 존중하고 또 맞춰서 가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아버님하고 보호자분하고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가야 돼. 그럼 아드님하고 같이 한번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아버님이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까 얘기해가지고 최종 결정 나는 거 맞춰가지고 저랑 한 번 더 얘기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는 좌측에 흉수가 있고 폐렴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폐렴 치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왼쪽 폐렴이 조금 증상도 그렇고 다 좋아지셨는데 계속 그 덩어리는 남아있고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자고 권유를 받았던 환자분입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이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셨고요. 그 조직 검사를 해서 폐암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이분은 평평성 폐암으로 진단됐고 추가적인 검사를 다 시행해 본 경우가 폐암이 크기가 거의 한 7cm가 넘는 큰 폐암이 좌엽에 있으면서 좌상엽을 같이 침범하고 있었고요. 저희 병원으로 와서는 그 암성 흉수가 맞는지에 대한 검사와 또 주변에 림프절로 전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지금 시행해왔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술적인 치료는 완전 절제가 가능할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흉수가 하고 흉막에 전이가 있는지가 하나가 있고 또 주변으로 림프절에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폐가 워낙 암이 크기 때문에 주변 심장까지의 침범이 있는지 여부였고 각각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심장에 대한 침범은 다 있긴 하지만 완전 침범된 건 아닌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암이 너무 커서 항암 치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면 그 암 부위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부위에 전이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방사선 치료나 다른 필요한 치료가 더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런 게 다 없다 그러면 수술적 절제를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저희가 같이 논의한 바에 의하면 우선은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최대한 암의 크기를 좀 줄여보고 완전 절제를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쪽으로 이렇게 논의는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 자체가 워낙 왼쪽 폐를 전체를 다 절제를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와 같이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좀 잡잡하네. 답답하게 그렇다.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고 진료도 오래 받아야 되고 확실한 게 좀 나오는 게 없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네. 뭐 여행도 가고 막 놀고 싶지. 또 치료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되면 앞으로 뭐 서로 편하고 조상시키고. 윤유상 교수가 1, 2기 환자의 수술을 책임진다면 이현경 교수는 수술을 할 수 없는 폐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를 진행합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책임질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암이 그렇지만 폐암도 1기부터 4기까지 나누는데 또 각각의 또 A, B, C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3기 아주 초반까지는 이제 바로 수술을 시도하실 수가 있는데요. 3기 B부터 3기 B, C, 4기 A, B가 있는데 그 기에서는 이제 바로 수술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이제 폐 이외의 장기까지 전이가 되지 않는 그 3기 A, B나 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암 치료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는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가 표준 치료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 적용되지 않고 원격 전이가 발생한 폐암에서는요, 이제 항암 치료, 나는 같은 전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주사로 하는 항암 치료가 있고요. 이제 최근에 20년 전부터 이제 각광받고 있는 표적 치료. 그래서 이제 암만 약간 골라 죽이는 표적 치료가 있고요.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아주 많이 알려진 면역 항암 치료,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일반적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년간 하루에 한갑 이상의 흡연을 한 김영애 씨. 2014년에 3개월 동안 계속된 기침으로 병원에 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양쪽 폐 전체에 폐암이 전이돼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좀 피곤한 걸 좀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기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병원을 찾게 됐어요. 그때는 사실적으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이 캄캄했죠. 정말 울었습니다, 그때. 참 고생 많이 시켰죠, 집사람. 참 매일 울면서 병원에 따라다니는 생각하면 지금도 묵하네. 직장 동료들 처음 다 걱정을 엄청 하지. 친구들도 걱정하고 다 그랬어요. 전에도 왼쪽에 폐에 그때 물이 조금 차셔갖고 이렇게 물도 뽑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물이 조금 있긴 한데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요. 늑막 쪽으로 뭐 조금 좀 돌출된 게 있는데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데 저희가 다음에 9월 달에 입원하시면 그때 다시 CT 촬영해서 변동이 있는지 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지 그때 알려드릴게요. 예. 폐 사진에서도 마지막 찍으신 사진에서도 특별하게 이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혹시 더 필요하신 약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지금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입원하실 때 추가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퇴원할 때 좀 챙겨 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그런 이제 폐에 암이 생기셨고 작은 이제 암덩어리들이 혈관을 통해서 이제 전체 폐에 다 퍼져 있어서 개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이가 폐에 있으셨어요. 수술은 이제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어서 환자분과 이제 잘 의논해서 항암 치료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이제 워낙 의지도 강하시고 긍정적이시고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암 치료의 반응이 엄청나게 좋으셔서 이제 이게 있던 전이 된 병소들이 거의 다 없어질 정도로 좋았어요. 항암 치료하다 또 나빠지면은 또 약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4차, 5차 중간에 뇌 전이도 있으셨고 뭐 뼈가 전이 돼서 방사선도 받으셨고요. 그때마다 참 잘 견디셨고, 그다음에 최근 3년 전부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암 치료 중에서 면역 항암이라는 게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한 반응이 또 너무 좋으셔서 지금 3년 동안 계속 암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지를 잘 하고 계시고 저나 환자분이나 그 가족분들이 다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 환자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비슷하죠. 암 치료 받고 나면 일상생활이 이제 암 진단 전하고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체력이거든요. 많은 치료 약제가 남아 있지만은 체력이 못 버티면 약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운동, 그다음에 식사, 그래서 체중을 유지하고 기본 체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생존하시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침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사람한테 항상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어떨 때 생각하면 참 혼자 울고 있을 때 보면 참 같이 울었어요. 혼자 몰래기 가족들한테 피해 안 주고 저 스스로 이제 해 나가는 그걸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3개월마다 흉부 CT 촬영 중인 강선혜 씨. 오늘은 CT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코 내나 입이 넣고 그거 뭐시고 충격증이 있어가지고 머리 올라온다 염증이 올라가는 게라 수술하고 나서 이제 사진 찍게 이제 고래가 이제 발인데가 처음에 또 우리 아저씨한테 이야기 안 했지 확실히 안 좋은 일은 이야기하면 안 좋잖아요. 아예 안 하는 게 모르는 게 낫다고 전혀 이야기 안 했지. 교수님 시킨 대로 이제 막 약 먹고 막 여러 가지 딱 하니까 몸이 많이 좋아지면 몸이 좋아지니까 얘가 농사도 짓고 다 하지 안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이제 사진 찍으신 거 보여드리면요. 어머니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이쪽에. 예. 그래서 이전하고 모양이 크게 변화가 없으시고요. 이쪽도 보면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그것도 변화가 없어서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이시고 그래서 그 약이 효과가 계속 있으면 계속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드시고 지나치게 무거운 걸 드시고 무리하게 활동하시면 안 돼요. 예,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도 먼 데서 오신다고 수고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환자분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병기 중에서 3기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조금 불가능하신 상황이라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셨어요. 병이 이제 조금 안타깝게도 4기로 발전을 하셨어요. 전이가 돼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분이 조금 운이 좋았던 게 표적 그 항암제에 잘 반응하는 그런 폐암으로 판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3년 전부터는 이제 2차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고 계신데 오늘 진료 보면서도 제가 이제 암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는데요. 전혀 악화된 거 없이 지금 거의 암이 안 남아있는 상태고 잘 유지가 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이분이 표적치료제 3년 동안 반응이 엄청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효과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뭐 몇 년이더라도 뭐 5년, 1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운이 좋으면. 그래서 그렇게 유지 치료를 할 거고 중간에 혹시 이제 표적 항암제가 효과가 없다면 이게 지금은 2세대를 쓰고 계시는데요. 3세대 표적 항암제를 이제 혹시나 이야기 안 들으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제별로 조금씩 부작용은 다르니까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처방할 때 약물에 대한 이제 설명 책자도 드리고 교육도 시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적 항암제의 부작용은 피부 쪽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발진이라든지 피부 병변이 많이 생기고 손발톱 주변의 염증이라든지 설사,
그리고 뭐 드물지만 간 기능 이상이나 폐 쪽에 이제 약제에 의한 염증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부작용을 할 수 있고 또 몸이 많이 붓는 부종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 하는 거 잘 되고 막 우리 농사 짓고 이런 것도 잘 되고 몸 건강하고 그게 최고입니다. 딴 거 바랄 게 있습니까? 폐암은 초기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흡연을 하지 마시고 암의 치료는 담당하는 의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담당하시는 전문가와 같이 분석하고 상의하면서 각 환자분에게 적합한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치료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은 환자분 본인입니다. 암 치료하는 의료진을 믿고 힘든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시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폐질환은 무조건 전염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자분들이 주변의 친구분들한테도 얘기 안 하세요. 결핵이나 코로나처럼 전염되는 병을 생각해서 가까이 옆에 안 오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신다고 상처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비켜갈 수 없는 질병이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암 환자에 대해서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환자의 관계라는 게 이제 너무 이렇게 기계적인 게 아니고 의사도 똑같이 사람이니까 환자가 저렇게 많이 협조적이고 희망적이면 의료진 입장에서도 더 한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서로 측면이 있다는 거를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진단이 많아지면서 언젠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있는 공포심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암에 대한 치료와 생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국가 암 검진도 암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니 적극 활용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